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CNN이 발표한 국제 이민 수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이민자만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어쩌다가 선진국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넘어오게 된 것일까요?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고 넘어오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미국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테일러입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일명 네이비실에서 18년간 복무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까지 30여 개국에서 작전을 수행했죠. 대원들은 저를 불사신이라 불렀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한 번도 부상당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군인들이 그렇듯 저도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2019년 명예 제대 후 저는 시애틀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려도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며 무기를 찾았습니다. 의사들은 제게 심각한 PTSD 진단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역한 지 6개월 만에 아내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도 여기 없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남기고요. 딸아이도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소리를 지르며 깨는 아빠가 무서웠을 테니까요. 퇴역 군인회에서 상담도 받아봤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위스키 한 병이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술에 취해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추천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열리는 김장 축제였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할머니들이 커다란 통에 배추를 절이고 아이들은 빨간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웃고 있었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18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영상을 찍은 사람이 위치를 태그해뒀더군요. 경상북도 안동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천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있었습니다. 미친 짓일지도 모릅니다. 한국말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하지만 그때의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그 김장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제 귀에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치유의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한글 인사말을 배우려고 애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작전이다. 실패하면 돌아올 곳도 없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인천공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실패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던 제 모습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눈을 감으면 전우들의 죽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귀를 막아도 폭발음이 들렸고요. 아내는 제가 잠든 상태에서 소리를 질러 깨는 모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바로 안동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구글 맵을 보며 김장 영상 속 마을을 찾아다녔죠. 봄이 시작되는 3월 마을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영상 속 활기찬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찾아온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배낭 하나 메고 마을 입구에서 서성이던 저를 한 할머니가 발견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였죠. 나중에야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만 그때는 그저 낯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다가와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어디서 왔어? 밥은 먹었고?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몰라도 그 의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70년대에 지어진 듯한 시골 집이었죠. 방 안에는 작은 TV와 낮은 밥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뭔가를 부지런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제 앞에는 김치찌개와 다양한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뜨겁고 매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놀라며 뭐라고 물었지만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8년간 전장에서 느껴왔던 모든 긴장과 공포가 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는 걸. 식사 후 마을 이장인 박민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분이었죠.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왔다고요. 박 이장은 웃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통역해 주었고 모두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여 저를 환영하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며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웃고 떠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제 옆에 앉아 영어 몰라도 괜찮아. 밥 먹으면 다 친구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이장이 통역해 주었지만 사실 그 의미는 통역 없이도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낯선 이불과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순자 할머니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내. 방 많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시골 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계획도 목적도 없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제 가슴속에 희망이라는 것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언어 장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손짓과 몸짓, 그리고 번역 앱으로 간신히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어색함이 오히려 친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들 저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저 역시 한국어 단어들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죠. 순자 할머니 집에서의 생활은 미국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할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흙을 만지는 것이 이상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파괴가 아닌 생명을 돌보는 일이었으니까요. 마을에 머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마을의 일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는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대신 그들에게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특히 김영철 할아버지와는 특별한 인연이 닿았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다리를 저는 모습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셨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제가 할아버지 집 처마 및 빗물바지를 고쳐드리는데 할아버지가 미군 군복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것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박 이장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1950년대 초 부산 근처에서 미군 의무대에서 치료받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미군 의사가 내 다리를 살려주었소. 그래서 지금도 절뚝거려도 걸을 수는 있는 거요.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 귀환 후의 어려움까지. 할아버지는 묵묵히 듣다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대는 우리의 친구요, 형제요, 아들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단지 깨진 퇴역군인으로만 여겨졌지만 여기서는 누군가의 영웅이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저를 마을의 다른 노인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했고 또 다른 이들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미군의 도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미국 청년들의 후예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마을에서 첫 명절인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저에게 한복을 선물해 주셨고 서툴게나마 차례를 지내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돌아가신 남편 위패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도 해야 해.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추석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술을 마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들도 생각났지만 이상하게도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여기서 저는 새로운 소속감을 찾았으니까요. 그날 밤 마당에 둘러앉아 보름달을 바라보며 영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닐세. 우리가 자네를 기다렸는지도 모르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게임과 노래로 시작했지만 곧 정식 수업처럼 발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전직 군인이라는 사실에 호기심을 보였고 특히 제 팔에 있는 문신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해골과 총이 새겨진 문신이었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영철 할아버지가 대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건 그가 지켜낸 약속이란다. 동료들과의 약속.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되던 10월의 어느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순자 할머니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밥그릇을 떨어뜨리셨습니다. 무언가 말씀하시려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한쪽 얼굴이 일그러지셨습니다. 즉시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군 훈련이 발동했습니다. 할머니를 업고 마을 입구까지 달렸습니다. 다행히 박 이장이 트럭을 몰고 지나가다 저희를 발견했고 즉시 안동의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언어 장벽이 문제였습니다. 간호사가 통역 앱을 사용해 상황을 파악했고 할머니는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때 병원 행정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연히 펜을 들었지만 담당자는 제 손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외국인은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제 말에도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면 의료 결정권이 없습니다. 혈연 가족을 연락해 주세요. 순간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멀리 대구에 사는 조카가 한 명 있을 뿐 직계 가족은 없었습니다. 그 조카도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수많은 동료의 생명을 구했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돕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2시간 후 박 이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조카와 연락이 닿았고 팩스로 동의서를 받아 병원 측에 제출했습니다. 겨우 상황이 해결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이장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마이클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6개월 동안 함께 살았는데도요. 박 이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적인 가족과 실제 가족은 다를 수 있어요.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옆에 있어 주느냐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알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밤새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할머니의 상태는 안정되었고 다음 날 아침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미국 아들.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박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 사람이 된다면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박 이장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사람이 된다면 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저는 팀원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내려야 했고, 그 판단에 따라 사람들의 생사가 갈렸죠. 그런데 지금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한 결정조차 내릴 수 없다니. 이 무력감은 전쟁에서 느꼈던 공포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인가? 그리고 곧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미국에서는 제가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작은 마을에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머니가 병실에서 저를 찾았을 때의 그 목소리, 우리 미국 아들 이라고 불렀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 할머니의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의미로 보호자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순자 할머니가 퇴원한 후 마을로 돌아온 저희를 주민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약해지셨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으셨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미국 아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았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이 제 진짜 집이라면 법적으로도 이 나라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한 거죠. 제 결심을 박 이장에게 말했더니 그는 조카인 박서연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서연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주말마다 마을에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귀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한국 역사와 문화, 법에 대한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포기. 그 말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여기 있으니까요. 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에요.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확실한가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습니다. 제 대답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방과 후에 저를 가르쳐 주셨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영철 할아버지가 한국사를 들려주셨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식민지 시대의 아픔, 그리고 전쟁과 재건의 과정까지. 그 이야기 속에서 한국인의 정신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귀화 절차를 시작한 지 2달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의 한국 특파원이 마을을 찾아온 것입니다. 미국 특수부대 출신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를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건 좋은 기회예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기자는 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내가 단지 깨진 베테랑이었지만 여기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대해줍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사는 법을 잊었던 저에게 이 마을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CNN 인터뷰가 방영된 후 마을은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른 외국 언론들도 찾아왔고 한국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주목에 당황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구먼 하고 웃으셨습니다.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서연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한국 사람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서연은 매우 체계적으로
귀화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법무부에 귀화 신청서를 제출했고 한국어 능력 시험과 국사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준비해온 공부 자료들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단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제 결정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내 아들이 되는 거구나. 할머니는 제게 한국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김태양. 내가 우리 마을에 와서 모두에게 빛을 주었으니 태양이 딱 맞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귀화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 문화, 역사, 법 등 다양한 영역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고 낮에는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역사책을 읽어주셨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주말마다 마을에 내려와 귀화 시험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법률 용어와 한국의 정치 체계, 주요 정책들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서연의 열정적인 가르침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농담 삼아 이렇게 배우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알게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서연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민자의 숙명이에요. 선택한 나라를 태어난 사람보다 더 사랑해야 하니까요.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치러지는 필기 시험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저를 배웅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직접 만든 도시락을 건네주셨고 영철 할아버지는 자신의 행운의 부적을 주셨습니다. 내가 전쟁 때 가지고 다녔던 거야. 이제 내가 가져. 시험장에 들어서자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 유일한 서양인인 저는 모두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시험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국어 문항들과 역사, 법률 문제들이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배운 모든 것을 떠올리며 한 문제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마을에 소식을 전하자 즉흥 파티가 열렸습니다. 다음은 면접 단계였습니다. 서연은 면접 준비를 위해 예상 질문들을 만들어 주었고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면접 당일 3명의 심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첫 질문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테일러 씨, 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 국적을 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네이비실에서 18년간 복무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감의 의미입니다. 전장에서는 옆에 있는 동료가 가족이고 집입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그 소속감을 다시 찾았습니다. 미국은 제가 태어난 곳이지만 한국은 제가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심사관 중 한 분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김영철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총알은 언젠가 누군가를 향한다고요. 저는 오랫동안 그 총알을 피해 다녔지만 결국 제 마음을 관통했던 건 총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한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양국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과 한국이 맺은 인연을 기억하고 그 역사적 우정을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게 2번째 생명을 주었고 저는 그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오자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죠. 귀가하는 길에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한국 전쟁 때 우리 할아버지도 미군 의료 지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항상 미국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귀화 시험을 준비하는 몇 달 동안 저는 매일 조금씩 변화해 갔습니다. 한국어로 생각하는 순간들이 늘어났고 한국 음식의 맛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맵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맛있게 느껴졌고 김치 없이는 식사가 허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른 후 법무부로부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을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는 일이었죠. 저는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들이 이런 곳에서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목공, 전기작업, 심지어 페인트 칠까지. 모든 일에 제 손길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한 달 후 귀화 승인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저를 앉히셨습니다. 자네에게 우리 성씨를 주고 싶네. 우리 김씨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그렇게 저는 김태양이라는 한국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양은 큰 빛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온 자네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김씨 가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미국 시민권 포기였습니다. 서울의 미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사무적인 절차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담당 영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미국 시민권 포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 포기하시는 건가요?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애쓰는데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저는 18년간 미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마음이 선택한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영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제 미국 여권을 가져가 가위로 구석을 잘랐습니다. 그 순간 예상과 달리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법무부에서 대한민국 국적 증서와 여권을 받았습니다. 짙은 남색 여권을 손에 들고 있으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전통 상돌림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들것에 태우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산에서 울려 퍼지는 풍물 소리와 웃음소리가 하나가 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별이 총총한 마당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전투, PTSD로 고통받던 날들,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서 찾은 평화까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PTSD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요. 악몽의 횟수가 줄었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몸을 웅크리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마을의 평화가 저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준 것 같았습니다. 새 여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김태양이다. 미국은 내 과거가 아닌 내 현재와 미래는 여기 한국에 있다. 귀화 소식은 미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CNN은 후속 보도를 통해 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 한국인이 된 이유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로 인해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신자라고 비난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제가 선택한 삶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서연과 함께 우리는 이런 관심을 한국과 미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국의 군 관계자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는 두 나라의 유대를 상징하는 사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순자 할머니의 공식 보호자 등록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할머니를 돌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지키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게 된 것이니까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1년 후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알려져 한미문화교류 행사의 연사로 초청받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여권을 들고 미국 땅을 밟는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워싱턴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국적이 한국이라고요? 이름은 왜 서양식입니까? 제 한국 이름은 김태양입니다. 전 미국 시민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국민입니다. 심사관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미로운 선택이군요.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씨. 그리고 여권에 입국 스탬프를 찍어주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문화교류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 한국의 발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많은 미국 청중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였고 한류의 영향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행사 후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우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곧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제 옛 팀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내가 달라졌어, 마이크. 눈빛이 다르다. 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마이크가 아니라 태양이야. 미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국 대학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그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외국인이 한국을 선택한다는 게 신기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아직 완전히 발견하지 못한 보물 같은 곳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 그 보물을 일찍 발견했을 뿐이죠. 마을로 돌아와서는 박서연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서울의 법률사무소 일을 정리하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상 외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CNN의 후속 보도 덕분에 마을은 국제적으로 알려졌고 전 세계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 사례 이후 한국 귀화를 신청하는 미국인이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기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저는 평생 전투에서 살아남는 법만 배웠어요. 하지만 이 마을에서 비로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는 용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순자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저와 서연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태양이 왔구나. 밥 먹어야지. 그 말은 제가 한국에서 처음 들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압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니라 당신을 내 가족으로,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두 번째 인생은 제게 진정한 고향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향은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평화를 찾는 곳이라는 것을요. 영철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난다. 한 번은 세상에 나올 때, 또 한 번은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저는 이 조용한 한국 마을에서 두 번째 탄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 한국 여권에 적힌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김태양. 이제 이 이름은 단순한 법적 신분을 넘어 제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삶은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마을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빈집들이 하나둘 채워졌습니다. 어느덧 저희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공식 문화교류 사업이 되었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매달 찾아왔습니다. 특히 미국 퇴역 군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PTSD로 고통받는 미국 군인들이 한국의 전통 마을에서 치유의 시간을 보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에게 제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회복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속의 폭풍이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무기를 찾지도 않습니다. 제 안의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가끔 미국에서의 삶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긴장감, 전우들과의 유대,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크기와 다양성. 그것들은 여전히 제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제 현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젊은 퇴역 군인들이 저를 찾아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용기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작은 한국 마을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어로 고향이라는 단어는 돌아갈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에게 고향은 태어난 미국이 아니라 제 영혼이 평화를 찾은 이 한국 마을입니다. 저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한국 김장 영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이비실의 강인한 대원이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평화를 찾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 아내와 가정을 이루게 될 거라고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어디에 있든 그것을 찾을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